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21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우리가 이 전까지는 뭘 공부했냐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 구조의 수열, 이제 크게 등비 수열의 극한과 그리고 이제 그냥 n에 관한 다항식 구조의 혹은 분수식 구조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결국엔 계속 이 수열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수열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던 거죠. 여기서 이제 급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계속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A1, A2, A3, A4 더하기 점점점 한 거예요. 무한히 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Sn 그럼 뭐예요? n항까지 합이죠. 그러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같은 표현입니다. 괜찮으세요? 혹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시그마 an을 더하는데 이 n이라는 걸 1번부터 무한대번째까지 더한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는 얘기죠. 뭐 약간 순서는 매끄럽지 않지만 이런 건도 얘기할 수 있죠. n항까지 합이 k는 1에서 n까지 ak잖아요. 이게 n항까지 합이죠. sn과 똑같은 거죠. 그래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급수라는 겁니다. 이때 이 급수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발산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어느 값을 향해 가면은 그건 이제 수렴하는 것이고,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커지거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작아지면 그럼 발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급수의 수렴값, 급수의 수렴값을,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주 간단한데 1단계 이 수열의 구조를 구합니다. AN을 구해요. 그럼 2단계 그 다음에 N항까지 합을 구합니다. N항까지의 합을 아마 N이 들어가는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n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우리는 n이 들어가는 수많은 식의 극한값을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구할 거란 얘기예요. 이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부분분수.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예요. AB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와야 했죠. 괜찮으세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있었다.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에서 이거 뺀 거 얼마예요? 1이죠. 1분의 1. 이렇게 얘를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그 수렴하는 급수의 값을 구하는 계산을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 수렴하는 급수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부분분수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 극한을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해봐야죠. 이제 크게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일단 n번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AN은 뭡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겼고 보면 계속 분자는 1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잠시만요. 다 했어요? 너 내가 그거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간단히 보내주는데 내가 되게 꼼꼼히 다 질문할 거니까 너 그거 연습 완벽하게 해놔. 뭘요? 이거 풀었다는 문제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해결 내가 잠깐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분모는 이 두 수의 곱이잖아요. 이때 왼쪽 수는 왼쪽 수대로, 오른쪽 수는 오른쪽 수대로 규칙을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왼쪽은 1, 두 번째 왼쪽은 2, 세 번째 왼쪽은 3이네요. 그럼 n번째 왼쪽 수는 뭐가 될까요? n이겠죠. 오른쪽 수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 다 1을 더했군요. 이렇게 했네요.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SN을 구해야 하죠. SN은요, 시그마, K는 1에서 n번째까지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어때요? n번째, 그럼 K번째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 걸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했다 이겁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계산해? 여기 있잖아요. 분리가 되는 구조. 딱 보니까 부분분수로 분리가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K는 1에서 N까지 여기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1분의 1. 얘는 그러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N번째까지 더한 걸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애는요. 다 써보면 서로 알아서 지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n에다 1 대입하면요. 그러니까 k에다 1 대입하면요. 여기는 1 더하기 2분의 1이죠. 더하기 k에다 2 대입하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될 겁니다. 3 대입하면요. 병훈아 조심히 가. 고생했어.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되죠. 여기서 약간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사라지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죠. 그럼 이게 남아요. 그리고 뭐가 남냐면 마지막 덩어리의 오른쪽 수가 남아요. 우린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있죠. 그럼 n번째의 덩어리만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덩어리에서 남는 게 생기니까. n번째 덩어리는요. k에 n 대입하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지워졌겠죠? 이게 남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Sn, n번째 항까지 합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이거라고요.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우리가 이 계산을 못 하겠냐고요. 한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1 빼기 0이니까 1. 이걸 계속 더해봤자 그 값은 1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긴 했어요. 자, 우리 여태까지 한 내용을 보세요. 뭐냐면 급수라고 하는 건 수열의 무한합이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수렴, 발산, 그리고 수렴할 경우에는 수렴값을 구해야 하는데 수렴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이걸 썼지만 일단은 SN을 구한다 이거죠. SN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안 되면 AN을 구해서 SN을 구해야죠.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그때 이제 종종,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계산이 바로 이 부분분수다.
우리는 이렇게 급수를 계산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칠판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지울게요. 아주 중요한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 하면은, 잘 봐라. 급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그 이제 수렴하는 급수에 한해서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수렴하는 급수의 특징. 엄청 중요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것이 이렇게 알파,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게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끝놈은 어디를 향해 가겠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얘는 무조건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뭐 제가 이 식으로도 증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나갈 때 이 끝놈이 만약에 1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1이 무한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무한합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죠.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그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고요. 혹은 이런 이제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알파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 번째까지 더해 나간 게 알파야. 그럼 무한대 빼기 1번째까지 더한 건 뭐가 될까? 얘도 알파라는 거죠. 한 번 덜 더하건 더 더하건 목표점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보죠.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수렴하잖아요. 그럼 극한값도 수렴하는 극한값이 되겠죠. 알파, 얘는 알파 빼기 해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게 이제 뭐 증명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맨 끝놈이 0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0.001로 간다고만 해도 그게 무한번 더해지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주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식으로는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얘랑 이제 같은 의미이긴 한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리미트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게 이제 급수죠. 이것이 뭐 이제 알파 이렇게 수렴하면, 그럼 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같은 말이죠. 그 이제 이런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면 an은 무한대로 가면 반드시 무엇이 되느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엄청들 내요. 자, 관련된 예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관련된 예제가 뭐가 있을 거나, 자, 이렇게 보면은 거기 45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 있어요. 자, 45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 자, 예제입니다. 이런 예제가 있어요. 약간 응용을 했네요. A1-3 더하기 2분의 A2 3 더하기 3분의 A3 3 점점점 간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얘가 이제 수렴한대요. 이게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뭘 묻고 있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분의 4n 플러스 an 이것의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기에는 다소 좀 복잡한 게 나오긴 했네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an이 뭔지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이 급수가 수렴한다 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성질을 쓰는 거예요. 수렴하면 n번째 놈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묻고 있잖아요. 차차 보자. 일단 얘의 수렴 조건, 수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얘는 시그마에서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고 있는데요. n번째의 구조가 어떤가 보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계속 나가고 있죠. 몇 번째건 간에 뒤에는 계속 마이너스 3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A1, 두 번째는 2분의 A2, 세 번째는 3분의 A3입니다. 그럼 n번째는 이 자리에 뭐가 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n분의 an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렴한데요. 심지어 수렴값이 뭔지도 안 알려줬어요. 대신 우리는 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수렴하려면 이 n번째 덩어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 0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3이 0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얘는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3까지 한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으로 간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3이다. 이거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 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이런 문제 종종 본 적이 있죠.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려면 이 식에 n분의 an이 나오게끔 식을 조작해야 됩니다. 분수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모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n분의 an이 나오겠느냐? 분모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단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분자를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n은 마이너스 1 됐겠죠. 얘는 4 됐겠죠. 더하기 n분의 an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우린 얘가 어디로 가는 거 알고 있느냐? 3으로 가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빼기 1분의 이거는 4고 여기에는 더하기 n분의 am 어디로 가느냐? 3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어려운 응용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n번째 놈은 0으로 간다. 이게 수렴하면 요 a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건 0으로 간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좀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명제 기억하시죠? 명제. 이게 일종의 명제란 말이죠. 가정,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는 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그쵸? 이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1단계 내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단계. 과연 역은 성립할 것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면 이것이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제가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주 등장하는 발레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후, 후, 후. 발레도 같이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군요. 발레.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거 볼게요.
AN은요, n분의 1입니다.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려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그쵸? 근데 이걸 다 더하면 0이 돼, 다 더하면 수렴을 할까?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뭐 이건 1이고요. 이건 2분의 1이죠. 제가 이거를 묶어서 얘네들은요, 둘 모두를 4분의 1로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괜찮으세요? 이건 4분의 1이지만 이건 3분의 1이니까. 근데 4분의 1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4개 항이 있죠? 요거는요, 이 모두를 8분의 1로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괜찮으세요? 얘는 커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근데 이게 뭐냐면 2분의 1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인 애들까지만 묶는 거거든요. 그 다음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묶어서 그걸 다 16분의 1처럼 취급한 것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따지면 거기도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분씩 묶으면 계속 이건 1은 번외를 두고요. 2분의 1이고 실제로 얘는 2분의 1보다 크고 얘도 2분의 1보다 크고 이렇게 2분의 1보다 큰 덩어리가 계속 무한계로 나옵니다. 이걸 계속 더하면 2분의 1이 무한계 있는 것보다도 클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무한대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발산이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AN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더라도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군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명제는 급수가 수렴할 때 n번째 놈은 0으로 간다라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역은 성립하지 않고. 혹시 그러면 대우 명제 기억나십니까? 네, 일단 적으시고. 대우라고 하는 건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을 붙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은 발산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sn이 발산할까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an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n이 수렴을 하더라도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이 얘네들의 발산은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n번째 놈은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만약에 0으로 안 간다?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문제 몇 개 좀 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칠판으로 좀 지우고 여태까지 했던 내용의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약간 힘드실 타이밍이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하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러면 저녁은 뭐 드셨어요? 부대찌개요. 그것도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이 동네 부대찌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대찌개 드신 건가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뭐죠? 땅스 부대찌개인가? 그겁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 급수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혹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런 것들이 급수다. 괜찮으세요?
이제 급수를 계산하려면 뭘 해야 된다? SN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것이 이렇게 알파, 이렇게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반드시 0으로 간다. 라는 주장을 얘기한 거죠. 괜찮으세요? 1번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게요. 얘를 계산하려면 SN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급수를 구해라.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 점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합을 구하시오. 점점점이란 얘기는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 나가더라도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n항까지 합을 구해야 돼요. 이 경우에 이제 n번째 항이 뭔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n번째 항부터 구해봐야 되겠네요. 이 색으로 써야지. 그럼 an 분모는 분자는 계속 1이고요. 분모는 이제 왼쪽에 이 곱해준 수부터 보면 2, 5, 8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수열을 뜻하고 있습니까? 등차입니다. 초항이 공차가 3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n-1,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n-3 더하기 3n- 이게 왼쪽 수가 3n-1입니다. 오른쪽 수는 잘 봤더니 왼쪽 수보다 3이 큽니다. 얘보다 3이 커요. 얘는 그러니까 3n 플러스 2 되어 있는 거죠. 구조를 딱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되느냐? 부분분수다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냥 분리해 볼까요? 바로 분리를 해보시면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얘에서 이거 뺀 거 옵니다. 빼면은 3이거든요. 3분의 1 온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 겁니다. Sn. 그래서 이제 시그마 K는 1에서 n번째까지 이걸 쓸 거예요. 3분의 1 밖으로 내보내고요. n을 K로 바꾸면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n을 말이죠. n 플러스 1로 바꾸면 이게 되거든요. 3n-1에서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3n 이게 n 플러스 1이 되면은 3n 플러스 3 빼기니까 3n 플러스 2 돼요. 제 얘기 뭐냐면 얘 바로 다음 항이 얘라는 얘기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 둘이 실은 서로 연속된 항이에요. 항 차이가 하나일 때는요. 쭉 나열할 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에 항 차이가 2개 난다? 왼쪽에 2개, 오른쪽 끝에 2개 남습니다. 3개면 3개, 3개 남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고 요령을 쓰셔야 머리가 덜 아파요. 계산을 다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쓰긴 해볼게요. 그래서 Sn 3분의 1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경우 서로 상쇄되어서 사라지니까 n에다가 k에다가 1부터 넣어보라고 그랬죠. 1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1, 1 대입하면 여기는 빼기 5분의 1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2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6 더하기 2니까 8분의 1 되어 있습니다. 3 대입하면은 8분의 1, 3 대입하면은 빼기 11분의 1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순간 어때요? 이거 둘이 지워진단 말이죠. 둘이 지워져요. 봐요. 왼쪽에 하나밖에 안 남죠. 오른쪽에 하나밖에 안 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써보면 마지막 덩어리에 오른쪽 수가 남으니까 마지막 덩어리 n번째 수죠. 그럼 이제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얘까지만 남는다는 거죠. 또 사실 생각해봐요. n을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0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 이것만 남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서술형을 꼼꼼히 써야 되면은 다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객관식 같은 거라면 썩 올바른 내가 제안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차피 뒤에 거는 빵이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 이게 항 차이가 2개 남으면 복잡해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남으니까. 근데 애초에 왼쪽에 남는 2개가 뭔지만 계산하면 거기서 멈춰도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남는 2개는 어차피
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써보겠습니다. 극한을 계산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빵이니까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결과는 6분의 1 된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필수 예제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사실 이 부분 분수라는 구조도 구조지만 이러한 수열의 특징은 무한히 더했을 때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또 그런 구조냐 하면 연속하는 항끼리 서로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구조는 로그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자, 급수를 구해라.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그가 나오니까 또 두근두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n번째까지 더한 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 또 요 색깔 분필을 써봐야지. 1번에서 자, SM부터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번째까지 로그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이거 구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한번 써보십시다. 1 대입하면은 로그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아마 1부터 안 했을걸요? 2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2부터라고 얘기했어요. 2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진수가 0이 되니까 진수가 0인 로그는 존재하지 않죠. 자, 2부터 대입하면은 로그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3 대입하면 로그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무한대까지 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n번째까지죠. n번째까지면은 일단 여기서 n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로그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더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그라는 계산은 위치 같은 로그라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를 하면 뭐가 되느냐? 로그 AB가 됐습니다.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뭐가 되느냐? 로그 B분의 A가 됐습니다.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이 됐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왼쪽처럼 서로 상쇄되는 구조가 만약에 가능하려면, 그래야지 이제 수렴하게 될 거니까, 가능하려면 서로 막 더하기 빼기 같은 걸로 연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들끼리 이제 서로 막 이제 결국에 더하기는 진수들끼리 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곱하게 된 것들이 간단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분수끼리 다 곱해지는 게 간단히 되려면 분수끼리 뭐가 돼야 되겠느냐? 약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약분이 잘 되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구조는 적당하지 않아요.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걸 다 인수분해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서로 다 더할 때 약분이 돼서 상쇄되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그, 그럼 2의 제곱도 이걸 4분의 3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풀려요. 2 곱하기 2분의 얘는 2 빼기 1, 2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죠. 2 빼기 1은 1이고요. 2 더하기 1은 3입니다. 로그 얘는 3 곱하기 3분의 3 빼기 1, 2, 3 더하기 1,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빼기 1이었겠죠. 그러면 로그 4의 제곱은 4, 4. 4의 제곱 빼기 1은 4 빼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겠죠. 점점점 로그 n 곱하기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돼 있겠다는 얘기죠. 이거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진수끼리 곱해질 거거든요. 보이죠? 약분이 돼버린다고. 약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에 오른쪽에 분모분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다 지워지고 얘네 둘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n번째까지 더하면 로그 2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n번째까지 항의 합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실 이거는 부분 분석, 이거는 부분 분석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결국엔 연속하는 한 끼리의 차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차가 되나? 어쨌든 서로 상쇄되는 구조인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죠. 즉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얘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n으로 나누면 2분의 1 되는 거죠. 그 결국에 수렴하는 값은 이 로그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이대로 쓰셔도 되고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1제곱이 밖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촬영되고 있나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보조 배터리 안 가져왔는데 두근두근 되네. 우리가 지금 결국에 이 급수를 계산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한 것과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의 결과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그런 구조의 수열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극한을 적용을 했을 때 급수를 볼 때 말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과 k니까 2n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열의 합자체가 진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에서 홀수 번째까지 합을 더했을 때 이 결과가 만약에 알파, 이 결과가 이렇게 베타 이랬을 때 과연 이 SN은 수렴을 하는가? 한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급수는 값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느냐?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한다고 보는 겁니다. 알파 혹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다르면 이러한 급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발산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과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 서로 다르다라면 말이죠. 거기 필수 예제 3번이 이제 그런 것을 거론한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보시면 자, 첫 번째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네요. 대체 뭔 상황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요, 지금 보면 규칙이 사실 이 두 개씩 묶여있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확인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까지 더하거나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S2n-1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은 세 번째까지 더해도 이게 사라져서 2분의 1만 남고 다섯 번째까지 더해도 이게 다 사라지고 2분의 1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짝수 번째까지 합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볼게요. 요게 말입니다. A1인 거죠. 이게 A2인 거고요. 이게 A3. 이게 A4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A4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A4를 2 곱하기 2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A 여섯 번째 항이죠.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A 2 곱하기 3 이렇게 볼게요. 그 이제 짝수 번째까지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A 2 곱하기 1 이렇게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첫 번째의 짝수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짝수 번째까지의 합, 세 번째 짝수까지의 합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 좀 같이 보면서 보는 게 좋겠네요. S2는 이제 S2 곱하기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짝수까지 합을.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 빼기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S2 곱하기 두 번째 짝수까지 합을 구해보면 이게 사라지고요. 2분의 1 두고 여기에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돼요. 확인되세요? 세 번째 짝수까지 합은요. 2분의 1 있고 여기에 지워지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2 곱하기 n번째까지 합은 뭐가 되느냐? 자, 2분의 1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까지라는 게 뒤에 있는 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얘보다 1 큰 게 분자, 2 큰 게 분모네요. 얘보다 1 큰 게 분자, 2 큰 게 분모네요. 1 큰 게 분자, 2 큰 게 분모네요. 빼기 1 큰 게 분자, 2 큰 게 분모군요. 괜찮으세요? 다소 이제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기는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2단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마이너스 홀수 번째까지 항의 합은요. 계속 이거니까 2분의 1인 거죠. 짝수 번째까지 항의 합은요. S에 2n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건 발산이라는 거죠. 만약에 같았다라면 수렴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발산이라는 건데요. 자, 하나씩 보자. 일단 홀수 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짝수 번째까지 항의 합을 우리가 사실 이제 직접 이렇게 문자를 정확하게 쓰려면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네 번째까지 더하면 이거죠. 이게 사라지고 이제 얘 남네요. 여섯 번째까지 더하면 이게 남잖아요. 이게 사라지고 얘 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분모보다 1 적은 게 분자니까 얘는 결국 1로 갈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에서 빼기 1만 남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번째까지 더하면은 이게 지워지고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잖아요. 여섯 번째까지 더하면 이제 2분의 1 빼기 5분의 4가 남죠. 이 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근데 얘는 분모도 결국엔 무한대로 갈 거고 분자도 결국엔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근데 얘보다 1 작은 게 분자라는 얘기죠.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해설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기는 해야 되긴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짝수까지의 합, 두 번째 짝수까지 합하면서 이제 이거를 2n이라고 할 때 이 n 때문에 이 뒤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n으로 표시하려고 하다 보면 써서 이제 그러니까 이 S2도 2 곱하기 1로 보고 S4도 2 곱하기 2로 보고 그러니까 2n 구조에서 요 자리가 몇인지를 놓고 보고 이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야지 얘를 정확하게 n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긴 하지만 제 얘기는 어차피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건데 얘보다 1 작은 게 분자니까 이건 1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소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고 길어지긴 했는데 홀수 번째까지 항의 합과 짝수 번째까지 항의 합이 혹시라도 다르다라면 그건 발산이다. 그게 같아야 수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옆에 있는 거 예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에 2번입니다. 걔는 사실 약간 좀 적당하지 않은데 자 필수 예제 3번에 2번입니다. 보시는 분이 힘드시면 중간에 한번 끊었다 가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얘는요 괄호로 묶어놨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A, N의 모습 그러면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려나?
an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나가니까 an만 놓고 보면은 여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볼까요? 2, 3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an을 놓고 보면 이 경우에는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뭔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첫 번째는 여기가 2, 여기가 1 두 번째는 여기가 3, 2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가 1, 2 두 번째는 2, 3 세 번째는 3, 4잖아요. n번째는 여기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첫 번째는 여기가 2, 3이네요.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3, 4 세 번째는 4, 5 아니면 얘랑 똑같은 게 분자 그거보다 1 큰 게 분모 얘랑 똑같은 게 분자 n 플러스 1 그거보다 1 큰 게 분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SN은 아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계속 더하면 이거 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얘도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 그럼 마지막 덩어리 오른쪽 수만 남네요. 얘가 남고요. 2분의 1 있고요. 마지막 덩어리 오른쪽 수니까 얘가 남는 거네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있으면 얘는 이제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됐겠죠.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 이겁니다. 괄호가 묶여있으면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때에는 이 통째로 하나에 항 돼 있는 거니까. 또 괄호가 없이 이렇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동하고 있다? 그럼 짝수 번째까지 항의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항의 합을 꼭 구분해서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다소 길어지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 급수를 배우고 있죠? 급수는 무한대까지 더한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Sn을 구해서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그때 이 급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n번째 놈은 0으로 가야만 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급수의 성질.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수렴을 하고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bn 이게 베타로 수렴을 하면 수렴하는 급수들끼리의 계산은 과연 수렴할 것인가? 이건 시그마의 특징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뭐가 되겠느냐? 시그마끼리의 덧셈 뺄셈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얘도 분리가 됩니다. 알파 뿔마 베타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뭐 실수배도 마찬가지죠.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n과 상관없는 c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c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면 c 알파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게 이제 2번이고 이제 3번은 이제 아니고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그리고 bn 이거는 알파 베타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곱하기는 시그마끼리 분리가 안 되죠. 이거는 시그마 an, 시그마 bn으로 곱하기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뒤에 있는 내용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초조해져. 저 영상이 잘 찍히고 있을까?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두 급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n이 나와 있네요. bn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2bn 이 값이 15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줬나 한번 문제 좀 보시겠어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수렴하고 이만큼이 수렴하죠. 이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기 빼기 혹은 숫자를 곱한 것들은 수렴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an이 만들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2 곱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3an 나오거든요. 그럼 an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기 빼기 그리고 그냥 일반 상수 곱하는 것까지만 된다. 곱하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2bn은 여기다 2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an-2bn 이게 이제 15라고 돼 있죠? 이때 이 둘을 서로 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더해버리면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an 나오고 그게 더한 거니까 9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런 3은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요 3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뭐 제대로 된 풀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이걸 수렴한다고 혼자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그럼 뭐 만약에 수렴하니까 문제 냈겠지. 아니면 객관식이었더라면 이거 알파라고 두면 이거는 3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3 그게 15다 라고 놓고 바로 구해도 되긴 하죠. 이게 6이니까 넘어가면 3알파가 9네요. 그럼 알파는 3이겠죠. 근데 그건 얘가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계산해서 얘가 수렴하는 것까지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